자, 지혈대와 관련된 내용들, 문제점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혈대 사용했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은, 지혈대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혈대를 적용한 사람들이, 잘못 이용한 거죠. 지혈대 자체를요. 그래서 지혈대 적용된 압력이 불충분할 경우 정맥 활류가 정지하고 사지로의 동맥 혈류가 지속되면서 혈액 손실의 속도와 양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것은 동맥의 혈관과 정맥의 혈관은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혈관의 능력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깊이도 조금 다르거든요. 정맥이 조금 더 체표면 바깥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표면에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혈대를 피부까지 다시 다 그립시다. 동맥, 그 다음에 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둘러싸는 지혈대를 이렇게 묶을 건데, 묶으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조이실 거예요. 계속 조이면 여기가 조여지고 여기가 조여지고 여기가 조여져서 정맥까지는 조였는데 여기는 이제 혈액이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동맥은 계속 흐르게 되는 겁니다. 동맥은 동맥의 역할이 뭐죠? 각각의 세포와 조직으로의 관류, 혈액을 공급하는 게 동맥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정맥은 이렇게 사용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지속적으로 동맥을 통해서 이 송산된 출혈이 발생된 연부 조직으로 가는데, 다시 돌아야 될 혈액은 이 정맥으로 지혈대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쪽에 혈액이 고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혈액 손실의 속도와 양이 증대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혈대 사용으로 인해 연부조직에 의해 전후산소증, 허혈, 괴사와 같은 연구조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서 설명했던 것들은 1번에 설명했던 것은 지혈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인 거고, 지혈대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요, 정맥부터 동맥 그리고 피부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묶여지면서 혈액이 모두 다 공급 안 되는 거죠. 얘도 공급이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그려봅시다. 요거 이렇게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혈액하고 지혈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맥과 정맥의 흐름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의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위로도 혈액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져 있는 상태, 손상당한 아래쪽에서는 멈춰진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선한 피의 공급이 안 됩니다. 신선한 피에는 뭐가 있죠? 풍부한 산소와 영양분이 있죠. 그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번에 설명을 해준 것처럼 저산소증, 허혈,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생략에 있는 내용도 좀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면, 여러분들 살아있으려면 무언가를 계속 식품을 먹어야지 영양분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혈류가 끊겼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를 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는 초반에는 버틸 수가 있죠. 먹을 거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영양분과 산소로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텨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버티다
죽겠죠. 죽는 것 우리는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 죽을 사잖아요. 그죠? 세포들이 죽는 것들. 허혈은 피가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를 허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혈관들이 모두 잠긴 상태잖아요.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잠근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쭉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수도꼭지가 잠겼으니까 피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몰라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지혈대를 사용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과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1번하고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충분하게 쪼여야지만 동맥과 정맥을 모두 다 막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지혈대 효과가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과한 압력으로 쪼이다 보니까 지혈이 될 만큼 충분하게 쪼여야 되다 보니까 지혈대 아래에 있는 신체 부위는 손상을 입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지혈대 정도는 한 번쯤 시험 삼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건이나 혹은 기다란 뭐 벨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여러분의 친구 팔이나 이런 걸로 꽉꽉 조여보세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피부 같은 것들이 매우 아프실 겁니다. 아프다는 소리는 뭐냐? 세포가 손상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혈대는 이 3번하고 1번이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지혈을 위해서는 꽉 조여야 되는데 이 꽉 조이는 것 때문에 연부 조절이 손상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순환이 회복되면서 사지로 혈액이 흐르고 저혈량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즉 그 다음에 중앙순환계로 환류하는 혈액은 저산소성, 산성, 독성을 띠게 됨에 따라서 쇼크, 부정맥, 콩팥 부정,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순환환류에 의해서 제출이 일어나고 중앙순환계의 색전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엄청 어렵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순환이라는 것은 말초, 팔다리로 가는 것도 있고요. 심장과 뇌로 이렇게 뇌로 가는 순환도 있고 그 다음 폐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간으로 가는 것들, 콩팥으로 가는 것들, 비장으로 가는 것들, 췌장으로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소화기관으로 가는 이러한 이 혈관들이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혈관들이. 근데 여기 말하는 중앙순환계, 중심순환계는 뭐냐? 지금 우리 몸통에 흐르고 있는 주요 장기들로 흐르게 되는 이러한 그 혈관의 계통을 중심순환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팔다리로 가는 것들을 말초순환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일 건데요. 이 순환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혈대를 했다가 이때 다시 지혈대를 한번 풀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런 괴사 같은 거나 허혈 저산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치료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지혈대를 그냥 풀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설명을 합시다. 여기에 지혈대를 꽉 조여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 피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세포들은 죽게 되고 죽으면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풀어버리게 되면, 지혈대를 풀게 되면 여기 있던 독소들이 중심순환기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겠죠. 심장으로 간 다음에 폐로도 가고 머리로도 가고 콩팥으로도 가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회복되면 여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혈액이 흐르고 고이면서 저혈량증을 증대시킨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저혈량증 말 그대로 피가 더 모자란 상황까지 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쪼였던 이 지혈대를 풀게 되면요, 여기에 막혀져 있던 혈관이 다시 열린 거잖아요. 그럼 열린 혈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출혈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혈량증,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사람, 저혈량증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이 저혈량증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앙순환계로 이 독소들이 흘러가는 것들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쇼크는요, 이 저혈량증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이 부정맥 같은 경우는 칼륨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콩팥 부전은 이 미오글로빈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자중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혈대를 사용하게 되면요, 앞자중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자중군은 뭐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부분이 깔려져 있을 때 이 깔린 부분, 워낙에 이 신체 일부분을 누르고 있는 물체가 무겁다 보니까 혈액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돌아오지도 못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지혈대도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지혈대를 이렇게 쐈을 때 혈액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자중군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색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피가 머물러 있으면요, 이 혈구들이 피는 계속 흘러야 되는데, 혈구가 지혈대를 사용하게 되면 혈액이 멈추게 되잖아요. 혈액 안에 있던 적혈구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혈소판들, 뭐 백혈구 등이 여기서 멈춰 있을 거예요. 멈추면서 서로 뭐 할 거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색전,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중심순환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색전들이 중심순환계로 넘어와서 매우 얇거운 혈관에 콱하니 들이박히게 되면 이 덩어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이 덩어리가 콱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혈관에서는 이 색전 덩어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작은 혈관에 이 색전이 들어갔을 때 콱 막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이것도 똑같이 순환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가 이쪽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조직까지 모두 다 산소 공급과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이 막힌 혈전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조직들과 장기들이 손상이 있게 되는데, 이 색전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박히게 되면, 뇌에 박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이 되는 거고, 심장에 박히면 뭐가 되는 거죠? 급성 심부전증. 폐에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폐색전증. 모두 다 환자가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혈대는 그만큼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다. 후에 나타날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가지 나타날 문제들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 지자합학 했는데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피가 나고 있는 그 지점 정확하게 압박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으면 그냥 지혈대를 쓰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혈대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만큼 출혈이 피가 모자라게 되면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명백하게 보이는 사망의 징후를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의미하에서 지압 압박이 안 되면 지혈대를 사용하라는 이러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지혈대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뭐 관절 부위보다 위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신체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 조금 지혈대 물체가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이나 철사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지혈대의 효과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아래에 있는 여무조직도 손상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인치 대략적으로 5cm이 넘는 넓이 폭을 가진 장비를 사용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준치가 따로 있기는 한데 요거 위에 팔꿈치 위에다 올려주시면 되는데 적어도 5cm 이상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폭도 5cm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폭의 넓이하고 여기 이 폭의 넓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 폭이랑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cm 지혈대 착용 방법 관절 부위 위쪽 5cm 위쪽에서 착용해 주시고 지혈대의 폭도 5cm 이상이어야만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5cm 이상이라고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20cm짜리 뭐 엄청나게 큰 걸로 막 30cm짜리로 하시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시판되고 있는 지혈대가 있어서요. 판매되고 있는 지혈대,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판매되고 있는 지혈대입니다. 그냥 벨트처럼 조인 다음에, 벨트처럼 착용한 다음에 이 지금 레버를 돌리게 되면, 나사 돌리듯이 돌리게 되면 안에 있는 끈이 이 신체의 동그란 부분들을 조여주게 되어서 지혈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판되고 있는 장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혈대가 없다라면 대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혈압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압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수축기 혈압보다 20에서 30 정도 높게 해주시면 지혈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혈압계 커프는 혈압계를 이용하게 되면 커프가 지속적으로 공기를 새어나가게 하니까 환자의 이 혈압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커프를 부풀어 오르는 공기 압력을 계속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혈압계를 이용한 지혈대도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혈대를 착용하고 난 후에는 중요한 건 뭐냐? 요겁니다. 응급실로 이송될 때까지 풀면 안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반대로 응급실에서는 지혈대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장에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지혈대를 한번 적용하게 되면요. 앞서 얘기했던 이 지혈대를 썼다가 풀게 되면 중심순환계 제출혈로 인한 저혈압증이 증대, 그 다음에 중심순환계로 흘러가게 되는 색전증, 그 다음에 독소들로 인해서 부정맥, 쇼크, 콤파 부정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절대로 풀면 안 되고요. 병원 내에서만 지혈대를 풀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교과 내용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 뭐냐? 지혈대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사용하는 건 뭐예요? 사용한 목적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지적 압박으로 출혈이 지혈되지 않으니까 지혈대 장비를 이용해서
꽉꽉 조여가지고 동맥과 정맥을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재출혈이라는 건 뭐죠? 차단되지 않고 출혈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재출혈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히 살펴보시고 재출혈 징후가 있으면 한 번 더 압력을 가해서 압박을 가해서 조여주어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지혈대 사용 여부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병원 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혈대 사용 여부를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혈대는 언제 풀 수 있느냐? 그러면 지혈대는 평생 착용하고 살 수는 없을 텐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을 때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지혈대 푸세요 했을 때 빼놓고는 지혈대를 푸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지혈대를 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액소생술, 심전도 좋은 검사나 부정맥 치료, 신속한 환자 이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대비할 만한 사항들을 모두 갖춰놓고 지혈대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결유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거는 감염과 관련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회복이 좀 더 어려진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처를 깨끗이 하는 이런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연조지 손상에서는, 물론 연조지 손상 외에도 모든 손상에서는 이 무균수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에서는요. 여기에 항균성 연고를 바른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미세한 개방성 손상의 경우에는요. 요거는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고를 바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중에 보호자나 환자에게 나중에 더욱더 심화되거나 악화되시면 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현장에서 퇴원 조치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은 연구 사용이 제한적이다. 혈관 재능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연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환자 손상 부위의 감염 상태가 심각하고 이송 시간이 훨씬 긴 경우 세척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환자를 다시 한번 떠올릴 건데, 복부에 칼을 찔고 환자가 모래밭에 뒹굴뒹굴 거리는 환자라면 이 복부 내에 모래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예요. 얘가 현장에서 세척을 하고 출동하는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좋을지, 감염과 관련돼서는, 아니면 그냥 모래가 뒤덮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묻혀져 있는 모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송 중에 그냥 시간이 남을 때,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쯤 세척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모래가 너무나 더러운 모래고 더럽거나 혹은 시멘트 작업장이라서 시멘트에 섞여져 있는 모래라고 치게 되면 무조건 현장에서 세척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려해 본다.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척하는 방법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리터짜리 수액백에 수액 시트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수액 밸브를 열게 되면 이제 물이 나오겠죠. 깨끗한 멸근된 물이 나오겠죠. 셀라인이 나오겠죠. 그런 셀라인들을 이제 세척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척이 불가능한 커다란 잔해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제거하시거나, 멸근된 장갑을 끼고 손으로 제거하시거나, 혹은 포셉 같은 거를 이용해서, 포셉은 잘 모르신다면 핀셋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붕대를 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벼운 오염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고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